저희는 휠체어를 타지도 않고 시각장애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장애인에 대한 경험과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있어야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지, 도시의 길이 왜 바뀌어야 되는지 명확해지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 기업 모아스토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민기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누구나 걷기 좋은 편한 도시에 대해서 발표를 좀 하고자 합니다. 도시의 길.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도시에 살면서 다양한 길을 이제 오늘도 걷고 계시고 또 걸으셨을 텐데요.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들은 누구에게나 편한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막상 이 도시의 길을 걸어보면 대부분 다 비장애인들 위주로 이제 걷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다거나 아니면 유아차와 함께한 가정이 있다거나 아니면 시각장애인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을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비장애인들 위주의 그런 길을 걷는 모습들만 보게 되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오늘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도시는 누구나 다 함께 살아갑니다. 장애인도 있고 비장애인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또 매우 어린 아이 또 외국인들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누구도 사실 이 길에서 소외되거나 이 길을 걷는데 불편함을 겪거나 그러지 않아야만 걷기 좋은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의 인도는 그냥 아주 일반적입니다. 블럭이 이렇게 좀 뾰족뾰족하게 뭔가 점 형태로 튀어나와 있다거나 아니면 블럭에 뭔가 무늬를 넣어서 예쁘게 만들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길일 텐데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떤 길들은 불편하다 이렇게 느끼는 길도 있고 또 어떤 길들은 굉장히 평평하게 잘 만들어 놨다 이런 걸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 요즘은 점점 누구나 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이힐 뒷부분이 낀다거나 아니면 휠체어나 유아차가 오르기 힘든 턱이 있는 길이 사라지고 있다거나 그래서 다양하게 누구나 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무장의 길이라든지 아니면 베리어풀이라는 단어를 써서 누구나 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길들이 늘어나면 제가 만약에 발목을 다치거나 아니면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이제 뭔가를 활동하기가 힘드실 때 이 길을 함께 걸어갈 때 좀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걷는 길들은 사람 중심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경계를 나누는, 그러니까 차도와 사람의 길을 나누거나 아니면 차에 맞춰지거나 아니면 그 길에 설치되어 있는 어떤 장치들 아니면 점포들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춘 길들이다 보니까 인도와 도로를 이렇게 구분하는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없이 높고 그런 것들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들이 참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대한 의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길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시면 왼쪽 편 사진을 보시면 경계석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사실은 단차 때문에 사실 오르내리는 게 참 쉽지 않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경계가 아닌 걷기 좋은 길로의 변화가 이제 시작되는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시의 외곽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 이런 식의 단차가 없는 길들이 아니라 경계석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구분이 지어진 그런 길들이 아직 여전히 많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 보면서 걸으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이런 데서 되게 낙상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앞을 이렇게 못 보고 걸어가시다가 이런 턱이 있으면 넘어지시거나 또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한번 낙상 사고를 당하면 사실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큰 사고를 당하기도 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걷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당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걷기 좋은 도시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하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유럽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유럽의 많은 곳들이 사실은 이미 보행자 위주의 길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보행로에 턱이 전혀 없고 보행로는 충분히 넓어서 휠체어든 유아차든 가족이 함께 하든 누구나 다 쉽고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길을 걷다가 이 길가에 있는 점포를 이용할 때도 턱이 대부분 없거나
아니면 경사로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뭐 가다가 내가 갈 수 있는 식당을 굳이 찾아봐야 된다든지 골라야 한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말은 누구나 다 소비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비자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은 그냥 단순히 인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되고 또 매출이 되고 또 그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데서부터 저희는 좀 고민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점점 이제 이런 식의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앞에 새로 만들어진 연세로만 하더라도 지금은 사람 중심의 그런 보행로로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장애인들과 함께 그곳을 가봤는데 장애인들이 그 전후의 경험을 하시고는 저희에게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여길 꼭 와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시거나 시각장애인이시거나 또는 유아차를 타신 분들에게도 편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걷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걷는 도시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보기가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구의 약 260만 명 정도가 장애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장애인을 보기가 힘든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걷기가 힘든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휠체어를 타고 집에서 나왔을 때 내가 원하는 위치로 갈 때 휠체어가 실제로 이용하지 못하는 인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곳을 가는 걸 포기해 버리거나 아니면 차량을 이용해서 그냥 이동을 해버리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실제로 그분들이 전혀 뭐 보행을 하거나 그곳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곳을 지나쳐가면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 뭐 예를 들면 뭔가 물건을 산다거나 아니면 도시의 어떤 디자인을 즐긴다거나 아니면 도시가 만들어져 있는 어떤 목적에 예를 들면 공원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단순히 본인이 꼭 필요한 것들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이 도시는 걷기 편한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2cm, 3cm 정도의 턱이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휠체어 바퀴, 유아차 바퀴에는 2cm, 3cm 때문에 그 길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예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서울시청 뒤쪽의 어떤 한 거리입니다. 네, 누가 봐도 그냥 잘 조성되어 있는 거리이죠. 그런데 이곳에 지금 오른쪽과 왼쪽에 인도와 그리고 도로를 나누는 경계석이 어떻게 설치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왼쪽 편 같은 경우는 경계석을 길과 평평하게 맞췄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조금 이렇게 아쉽긴 하지만 드나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 보시면 누가 봐도 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휠체어가 저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보완을 할 게 아니라 이곳을 조성할 때부터 사실 이곳이 완전히 평평하게 만들어지도록 감리도 돼야 되고 감독도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하면 또 예산을 들여서 보완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보행약자들에게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수혜를 베푼다. 아니면 예산을 별도로 만들어서 또 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기준을 보행약자에게 맞추면 수혜를 베풀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보완을 할 필요도 없고요. 애꿎은 예산을 쓸 필요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40대 중반의 나이이지만 제가 10년, 20년이 지나면 저는 보행약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도시의 환경은 불과 1년 혹은 10년 이후에는 저에겐 굉장히 중요한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저희 아이가 같이 저와 함께 유아차를 타고 지나갈 때 계단이 많거나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아니면 턱이 높으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곳을 다시는 가지 않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의 상권을 저는 이용하지 않겠죠. 그리고 그쪽의 상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한 명의 소비자 혹은 많은 가족의 소비자들이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 단순히 뭐 인도나 경계석이나 보도블럭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굉장히 단순하고
이것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에게 이 도시는 어떤지 제가 단적으로 보여드리는 예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그냥 열려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휠체어를 타신 분이 어디로 가고 있죠? 도로로 가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인도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도로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환경들이 여전히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또 시각장애인의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휠체어를 타지도 않고 시각장애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장애인에 대한 경험과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있어야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지, 도시의 길이 왜 바뀌어야 되는지 명확해지기 때문이죠. 왜 휠체어는 차와 함께 달려야 될까요? 가끔씩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휠체어가 도로로 달리다가 차와 부딪혀서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뉴스로 들리게 되는데요. 휠체어는 사람과 함께 인도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가지 못할까요? 네, 여기 지금 휠체어를 타신 분의 멘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도가 너무 경사져 있어서요. 경사진 곳에서는 휠체어 운전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 낯선 이야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인도의 경사가 왜 중요하지? 라고 분명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차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인도를 경사가 있게 깎아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자, 보세요. 휠체어가 바로 가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휠체어는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무겁고 하부가 무겁기 때문에 경사가 진 곳에서는 옆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휠체어가 오른쪽으로 확 틀어져 버리죠. 네, 무게 중심이 바로잡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왼쪽에 보시면 비장애인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길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인도를 거쳐서 점포로 차가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아주 소소하지만 아주 많은 형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또 하나의 예가 있는데요. 자, 보세요. 휠체어가 도로로 나가고 있죠. 자, 왜 그러냐면 오른쪽을 보시면 경사가 진 상태에서 인도를 깎아놨기 때문에 여기는 앞으로 있는 경사와 옆으로 있는 경사가 모두 다 경사가 졌습니다. 그래서 휠체어가 저쪽을 이용을 하지를 못하는 그렇게 만들어진 인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휠체어는 어쩔 수 없이 도로로 가게 되죠. 그런데 차는 많죠. 그러니까 레이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장애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거의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거 봐. 저렇게 달리니까 사고가 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휠체어뿐만 아니라 유아차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사가 져 있으면 그 유아차를 미는 부모님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곳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결심을 하시는 거죠.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다. 그러니까 도시의 길들 중에 상당히 많은 길들이 아직까지 이런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힘들게 갔죠. 그런데 이들을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불법 주차.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인도에 차가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전히. 그런 경우에 그냥 일반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지나가면 되죠. 그런데 휠체어를 타신 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이렇게 베스트 드라이버가 아니면 지나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우리가 걷기 좋은 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제일 큰 이유는 비장애인들의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길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장애인들은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혹은 유아차를 탄 가족들은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거죠. 경험이 없고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다가 휠체어가 차를 긁는다.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걸까요? 대부분의 이제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결국 또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휠체어를 탔다면 저는 이곳을 다시는 오지 않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었을 때 이미 도시의 여러 길들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죠. 제가 영상을 좀 준비하긴 했는데 함께 보시면 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은 시각장애인들이 실제로 시각장애인 유도 블록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 보시면 저 노란색 블럭이 시각장애인 유도 블럭이거든요. 유도 블럭과 옆에 길을 계속 이렇게 교차해 가면서 확인을 하시죠. 그래서
시각장애인 유도 블럭은 길에 전체로 쭉 다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시각장애인이 이동을 할 때 편안하게 이동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요즘에 들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시각장애인 그 유도 블록을 쭉 이렇게 깔기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인도에 이런 식의 이제 시각장애인 유도 블록이 없는 경우가 많죠. 자,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장애인에게는 이 도시의 길은 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각장애인에게는 어떤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노란색 블록이 인도에 깔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 블록은 어떤 거는 줄의 형태, 선의 형태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동그랗게 점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블록은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는 길을 알려주는 어떤 지도라든지 아니면 안내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란색 블록은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려면 사실 인도에 전체적으로 쭉 다 깔려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한 형태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인도나 길들은 그렇게까지는 사실은 깔려 있거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두 가지 블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선의 형태로 되어 있는 블록은 선 블록이라고 해서 방향 표시용입니다. 선이 가리키는 방향 쪽으로 가면 된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이 있는 쪽으로 시각장애인들은 체인으로 이 블록과 길을 툭툭툭툭 치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블록 중에 또 하나는 점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점자 유도 블록이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위치 표시용입니다. 그래서 멈추거나 방향을 전환하거나 아니면 앞에 뭔가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그래서 횡단보도 앞에 가면 이렇게 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잠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시각장애인 유도 블록이 시각장애인에게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 도시의 길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 블록이 깨져 있거나, 아니면 선 블록을 따라갔는데 느닷없이 앞에 가로등이 있거나, 아니면 횡단보도를 따라갔는데 횡단보도의 방향이 직선이 아니라 왼쪽으로 틀어져 있어서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도의 블록들은 자꾸 수리를 하잖아요. 뭐 교체하기도 하고. 그런데 생각 외로 이런 시각장애인 유도 블록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실제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례도 굉장히 안 좋은, 나쁜 사례들인데, 보시면 이 블록을 따라가다 보면 앞에 갑자기 유리가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뭐 변전기가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저렇게 큰 화단을 선 블록 위에 올려놓는다거나, 아니면 블록을 덮어버릴 정도로 뭔가 안내판을 설치해서 가려버린다거나,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떤 지자체의 무관심에 기인한다고 보고요. 또는 비장애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는 사실 누구에게나 편하고 누구나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지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누구나 걷기 좋은 도시는 누구에게나 편한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나를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나의 아이나 나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나의 친구나 나의 가족 중에서 노약자나 뭐 시니어, 장애인을 기준으로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어딘가를 걸어갈 때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가도 별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길은 좀 평탄합니다. 하지만 보행약자들에게 있어서는 계속 긴장하고 막 곤두서 있어야 되고 또 계속 검색을 하거나 정보를 알아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자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도시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도시의 변화를 위해서는 유니버셜한 정책과 디자인이 꼭 필요합니다. 발 앞에 채이는 것이 없도록 도시를 디자인했으면 좋겠어요. 조그만 턱도 모든 사람들에겐 다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와 도로의 턱을 낮춰서 다 평평해질 수 있도록, 누구나 다 편하게 이용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걸을 수 있는 도시 디자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그 턱이 있어서 이곳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곳인데 저렇게 경사로를 갖다 대서 이미 조성된 환경도 작은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관심과 이해, 그리고 예산을
필요하겠죠. 자, 사진을 보시면 여기는 계단과 경사로가 함께 있는 디자인입니다. 이런 디자인을 우리는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게 만들거나 비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보행 약자뿐만 아니라 제가 만약에 큰 짐, 많은 짐을 가지고 외국을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면 큰 캐리어나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앞에 계단이 나타나면 굉장히 절망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그럴 때 경사로가 있거나 아니면 턱이 없으면 굉장히 편리하게 그것을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길과 도시의 디자인을 유니버셜한 디자인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도쿄에 있는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 가운데에 보시면 길게 블록이 깔려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각장애인 유도 블록을 횡단보도에까지 이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횡단보도에 있는 블록까지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건널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도대체 얼마나 남았는지, 내가 이곳을 어디까지 가야 끝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곳은 시각장애인이 걸어도 문제가 없는 그런 횡단보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길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어질 수 있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시흥시에서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걷기 축제를 했던 장면입니다. 이때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비장애인, 아이, 어르신 모두가 함께 걸었습니다. 우리의 길은 이렇게 누구나 다 함께 걸을 수 있는 길이 되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는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도시 안에서 서로 이동하고 또 그 안에서 머무를 때는 누구에게나 다 열린 공간, 열린 길, 걷기 좋은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